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인간은 출생하여 사망합니다. 이것을 출생으로부터 사망까지를 일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생이란 사람의 삶이다 하는 뜻이 되고, 이것을 순수한 그 사람 자신의 시각이라고 해둡시다. 그러면 사람이 출생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흔히 성년이 되든지 또 그보다 빠르면 학령기, 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때가 되든지 하면은 그때부터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기 시작한 때로부터 마지막 사망 직전에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기를 그만두는 때까지 이 기간은 타인들에게 목격된 기간이면서 그때 자기 자신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기간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뜻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출생과 사망은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프라이버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들, 여기에는 더 긴밀한 사람들 사이의 영역이기 때문에 덜 긴밀한 사람들이 끼어들지 않는 것이 예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명한 사람들, 또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 국가장이라든지 시민장이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기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훼손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란 삶이 끝나서 망으로 되는 것, 망하는 것 이렇게 되는데, 이 잊을망이라고 하는 글자가 죽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데 잊을 것도 없겠지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할 때 망자는 잊을 망보다는 없어질 망으로 풀이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사건은 소란스러운 사건은 아닙니다. 인간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사망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극히 사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그러한 때에 부산하게 움직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장의사라고 부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보면 참 장의사와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의사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이면 반드시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70년 전이나 100년 전의 죽음의 냄새도 놓치지 않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어쩌면 그는 미이라도 냄새로 찾아갈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그의 임무 가운데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가 결코 소란스럽지 않은 사망이 아니라 장의사와 같은 태도로 그 사망, 그리고 사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사망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이죠. 다 지난 일들이니까. 그래서 그의 태도를 보면 장의사를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장의사는 시신을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이 시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였던 자의 흔적,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과거, 유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의사는 과거사 처리의 전문가다, 그렇게 불러도 될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국정과제 그 중심에는 바로 이와 같은 과거사 처리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마치 그것이 청와대가 할 일 전부처럼도 보입니다. 이렇게 과거사를 중심에 놓고 과거사가 할 일의 전부라고 보는, 그렇게 보이는 문재인 씨에게 오늘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현재이기도 하죠. 오늘이 없으니까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오게 되는데, 오늘이 없는 자에게는 내일도 미래도 역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오늘의 일, 현재의 업무, 그것은 없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게 보이는 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물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사드를 철수하라고 하고 있다. 그것은 오늘의 일이다. 미국이 교역이나 안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그 상품값, 그 용역값을 공정하게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것도 오늘의 일이다. 처음에는 해적이었다가 이제는 달아나서 산적으로 보아야 할 그러한 자들이 우리 국민을 납치해서 몸값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그것도 오늘의 일이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들어서 바치라고 하고 있다. 그것도 오늘의 일이다.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오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과거에 시작돼서 이미 풀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풀지 않고 있어서 이제 그 시한이 된 문제들이고, 또 그것들은 돌발사고 같은 것들입니다. 단지 그가 풀어야 할 일이고 그가 담당해야 할 의무에 불과한 것이죠. 청와대가 할 일, 정부가 할 일, 오늘 해야 할 현재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저 앞에 보이는 미래의 어느 날 그것이 우리의 앞으로 바로 다가오게 될 그곳에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곳에 감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더 진보할 수 있는지, 오늘보다 그곳에 도달한 우리가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국민에게 제시하면서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경우에만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는 오늘이 역시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이 없는 어제의 일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리고 계속 어제의 일만 더 찾아내고 있는 이러한 공무원의 일처리 방식, 그것은 그에게 어떤 앞날을 그에게 보여줄 것인가. 예를 들면 성동조선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수주한 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문이 없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만일 이렇게 새로운 주문이 없다면 내일은 분명하지요. 부도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 정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도가 날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혹시 새로운 주문을 받는데 성공을 해서 기업처럼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부도 나지 않고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은 정부이니까 만일 과거에만 매달리지 말고 오늘의 일, 내일까지 계속 할 수 있는 오늘의 일을 찾는다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그 답은 성공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집단 체제의 그 대통령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 정부 안에는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 세력, 그리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있었던 비서라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 또 박원순 시장과 같이 과거에 일을 했던 역시 80년대 그 전 이런 때의 참여연대 사람들, 기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청와대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지가 아닙니다. 서로 색깔이 각양각색인 것이죠. 이들 사이에는 일체감도 낮거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에 모이기까지 출발을 한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대략 20년에서 30년 전, 좀 먼 과거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우리 모두가 공존하기 위해서 서로 개인을 죽이고 개인을 뒤로 물리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사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나의 권리를,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동전 한 입을 양보할 수 없다고 머리 터지게 싸우는 그러한 자신의 이익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야말로 변호사들처럼 한치의 양보도 없이 어떨 때는 참 지긋지긋할 정도로 그 돈을 따지고 이익을 따지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국정과제가 100건이니 해야 할 일이 몇천 건이니, 그리고 그 청와대에 있는 게시판에 청원이라는 그 청원도 가짜이죠. 그런데 이 청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이
국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점이 또 문제입니다. 무조건 SNS 계정이 있는 사람한테 이 청원이라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놓고 항상 약속을 합니다. 이것을 지키겠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주 드물게 모처럼 일을 좀 처리했는가 싶으면 얼마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곧 그 몇 배 되는 더 큰 일이 터지는 것이죠. 미봉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늘 허리 메어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이 그냥 안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해놓으면 사고를 칩니다. 단지 그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더 크게 펑 터져갖고 다 무너져 내리고 이러는 것이지요. 왜 이런 것일까? 하나는 그들이 늙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머리가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들이 좋아하는 4차 산업시대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이 21세기를 쫓아가기에는 너무나 그 능력이 뒤떨어지고 철학이 과거의 철학인 것이죠. 그 둘째는 그들의 실력이 삼류여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좀 억울하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학벌도 괜찮고 경력도 괜찮고 특히 재산은 남달리 많아서 어렵게 살거나 어린 나이에 경험해야 할 것을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두뇌 기능이 저급합니다. 무식한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욕이다 이렇게 흥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쓸 수 없을 정도의 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가 공무원 그만두고 밖에 나와서 술 마시고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에도 무식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공무원 노릇하기에 능력이 떨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남부럽지 않게 아니 누구보다도 좋은 여건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면은 사람이 비논리적인 그 사고를 계속하고 그러면서 살고 또 남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살면 사람의 머리는 실제로 망가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지요. 그는 아주 악명 높은 독재자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국민들은 그가 어딘지 좀 부족해 보이고 어딘지 부유한 티가 나지 않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대단히 호감을 느끼죠. 그런데 그가 실제로 하는 일들을 보면 헌법을 그냥 밟아버립니다.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는 국민의 자유를 말살하고 또 공권력을 복수에 사용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전형적인 독재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201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있었던 기념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3을 기억하는 일이 금기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온시 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니까 과거 어느 때 인간은 4.3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든지 주장하든지 하면은 그것이 잘못된 일이다 하고 말도 하지 마라 이랬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런 시절을 모릅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3이 역사적인 사실로 자리 잡았다. 그렇게 문재인이 선언한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4.3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다. 4.3이 사실일 수는 있습니다. 또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나라의 역사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문재인이 결정합니까? 그에게 역사를 정해서 이것은 역사이고 이것은 기록에서 지워라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누가 주었답니까? 일개 공무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만하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이지요. 게다가 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문재인 씨는 1948년 이 땅의 선조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던 바로 그때 문재인 씨는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의 역사를 쓰던 그 시대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씨의 부모는 휴전선을 넘어서 월남한 피난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피난을 해서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그 부모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그 일을 함께 한 사람만 역사의 주인공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나는 4.3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싸웠던 것인가? 이것을 먼저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4.3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싸웠다면 그러면은 논란이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건국되던 시점에 역사의 주인공이 아닌 자가 그러한 문재인이 여기에 내가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죠. 그것도 그것이고 이것은 학문의 영역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전체 국민이 판가름할, 그것도 세대를 거쳐가면서 긴 세월 후에 그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피해자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역사로 무엇을 단정 짓고 안 짓고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우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아량이 있습니다. 다만 돕기 위해서 그들이 기려야 할 역사라고 이야기하지는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스스로 선택하고 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무식한 행동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이고, 어떻든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이 나라가 만들어지던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아닌 문재인이 2018년 현재 우리 5천만 국민에게 문재인 합치적으로만 생각하라. 문재인 합치적으로만 말하라. 내가 말하는 것만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만 역사다. 이것은 사상 통제이고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재인은 독재자이고 국민은 이런 자에게 문재인 아웃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모습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듯이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졌고 이렇게 독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 또한 삼류인 것이죠. 대한민국 정도 되는 국가를 삼류가 이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재인 청와대 정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앞날은 그것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한 달 후일지 그것이 문제일 뿐이지 부도 납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